자, 그리고 렌즈를 구입할 때 참고 요령들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이제 렌즈 앞면하고 옆면에 써 있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아, 전편에서는 제가 좀 자꾸 이제 그런 뭐 사진 좀 체계적인 교육을 좀 받고 좀 시작을 하자. 그리고 좀 정확한 용어를 좀 사용하자. 왜들 그러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흥분을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좀 답답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고 왜 뭔가를 할 때 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계단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우기질 말든가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하면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뭐그 저 62쪽 한번 보시죠. 자, 렌즈에 올림푸스 렌즈가 올라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읽어요? 메이커라고 빨갛게 돼 있죠. 이게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 광학에서 만드는 렌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그 보면 렌즈의 밝기 해갖고 1대 1.8. 아, 이거 돋보기 써야 되나 봐, 진짜. 렌즈의 최대 조리개 값 또는 스피드. 여기 보이는 것처럼 f1.8식으로 표시된다. 이 렌즈의 최대 조리개 값은 f1.8이다. 즉, 개방 조리개 값이 1.8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mm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초점거리예요. 초점거리. 렌즈의 초점거리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화면의 각도가 넓다. 광각 렌즈일수록 화면이 넓다. 반대로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이 좁아지고 화면 안의 피사체 크기는 확대된다. 즉 망원 렌즈일수록 화각이 좁다. 이건 초점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렌즈의 몸통에는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 조절 링 같은 것들이 있다. 카메라의 렌즈는 메이커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렌즈의 특징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떤 카메라에서는 렌즈의 초점 링 대신에 카메라 바디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초점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메이커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렌즈의 초점거리와 그 밖의 정보들은 쭉 이렇다 그랬고, 니콘 렌즈가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니콘 해갖고 초점 조절 링을 돌려서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초점 조절 링이에요. 고무가요. 그 밑에 거리 눈금은 초점을 맞춘 피사체까지 거리를 나타낸다. 즉, 이 거리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거리 눈금은 내가 초점을 맞췄더니 아, 여기서부터 피사체까지가 한 10m더라, 5m더라 이걸 표시해주는 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점이 있고 뒤로 11, 16, 22, 옆으로 또 11, 16, 22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피사계 심도 눈금이에요. 제가 점점 시간인가 피사계 심도 쪽에서 과초점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피사계 심도 눈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피사계 심도 눈금은 주어진 조리개 값에서 장면은 어느 범위가 선명하게 나올 것인지를 나타낸다. 이 눈금이 표시되지 않은 렌즈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조절 링. 이거는 이제 조리개 조절 링이에요. 조리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원하는 F스톱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뭐랄까, 이 조리개 조절 링은요, 렌즈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자식으로 카메라 바디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리개 F스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기능들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필링 규격에 따른 카메라 렌즈의 초점 거리. 요거는, 여기서 하는 게,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나중에 따로 좀 빼서 해주거나 하면, 아니면 저희 중형 카메라라고 제가 이제 중형 카메라 개요 이렇게 갖고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왜 35mm 카메라일 때는 표준 렌즈가 50mm고 중형은 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3쪽 보시면요. 카메라와 렌즈의 활용법.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정밀기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카메라와 렌즈는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상식적이고 간단한 유지 관리만 해주어도 기계들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깨끗한 렌즈가 지저분한 렌즈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렌즈 앞이나 뒤쪽에 또는 필터 앞이나 뒤쪽에 좀 먼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떠한 사진적인 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얼룩이 많다면 닦아서 쓰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보면 렌즈의 조리개를 좁혀주면 일부 수차를 발생시키는 렌즈, 외곽으로부터의 광선을 제거해주기도 화질이 향상되는 수가 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렌즈가 개방인 상태에서는 수차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수차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렌즈를 어느 정도 조여준다. 그게 3스톱에서 4스톱, 즉 중간 조리개일 때 수차들도 거의 다 많이 제거가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 렌즈의 최고의 해상력과 선회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리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난 22까지 있는데 22까지 다 조여서 써야 되겠다. 그럼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또 렌즈를 조여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빛의 회절 현상에 의해서 오히려 해상력과 선회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건 이제 빛의 회절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이 책에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빛의 회절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뭘까?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송보의 사진 강좌 쪽에 제가 또 강의를 중국 강좌 정도로 해놨습니다.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면 카메라와 렌즈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메라와 렌즈의 관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책에 뭐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굳이 뭐 이렇게 자주 닦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에어브러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털어주는 거. 그런 부분들로 한 번씩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렌즈 티슈 쓰셔도 되고요. 집에서 쓰시는 약솜 있죠. 약솜에 렌즈 클리너 정도로 딱 묻혀서 렌즈가 있다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불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하고 렌즈는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습도에 상당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하지 않은 곳에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에 당연히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고, 또 송보의 사진 강좌 쪽에 카메라 관리하는 요령, 장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강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좀 보시면은 좀 더 깊은 얘기들이 오갈 거고요. 정말이지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좌에서 카메라를 사갖고 열심히 찍기는 하는데 카메라하고 렌즈는 어때요? 정밀 기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다 보면은 어떠한 편차라든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만약에 많이 찍으신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미노타면 미노, 아니 소니면 소니, 올림푸스면 올림푸스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해 주십시오 해갖고 점검을 하고 그런 편차들을 잡아서 쓰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은 양을 찍진 않는다. 그랬을 때도 1년에 한 번은 그런 점검을 받고 우리가 다시 그런 오차들을 수정해서 써주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만큼의 열의를 갖고 자기 장비들을 다루어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장비를 점검하고 그러는데 몇만 원 돈이 좀 적지 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적은 돈으로 점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카메라나 렌즈가 그런 점검을 받고 정상인 상태에서 작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퀄리티하고 그렇지 않을 때의 퀄리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항상 내 카메라하고 렌즈, 즉 사진 장비, 내 장비들은 나의 몸의 일부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걔네들도 정기 점검을 받아주는 것이 당연히 내가 내 몸의 일부분인 카메라하고 렌즈, 내가 또 어떠한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도구로서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하고 해주는, 뭐 물론 말 못하는 이게 뭐 그런 거지만 어떠한 장비에 불과하지만 그런 세심함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항상 그렇게 장비 점검들 하셔갖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촬영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아마 재밌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 문제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좋고 뭐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집에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사진 촬영도 같이 해보시고 항상 이렇게 찍고 검토하고 이런 경험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쌓으시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 장비도 좀 아껴보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